옛날에는 HTS 들어가가지고 2000개 기업에 PB ROE를 뽑는 생노가다를 했습니다. shit. 그때 제가 20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가 열정이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 40대 노인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번터스가 있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정부가 무슨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그거 가지고 코스피가 4천 갈 수 있을까를 분석을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자,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그 총선용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언론이나 시황 유튜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저보고 뭐 뉴스 해석 뭐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딴 분들이 많이 하니까 그거 보시고요. 코스피 4천이 가능한가? 코스피의 PBR이 1.5만 돼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지금 PBR 1이 2,800 정도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년 홀수회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걸로 4천 토론은 끝났습니다. 참고로 이게 낚시형 제목이었거든요. 참고로 이번 프로그램은 총선용이 맞기는 맞는데 지금 한국 상장 주식 거버넌스가 최악이기 때문에 개선할 것만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주주들의 수가 1,500만 명이거든요. 4년 전 총선 때만 해도 600만 명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들은 중요합니다. 확실히 선거에서. 그리고 자, 아시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60, 70대는 보통 이쪽을 뽑고 40, 50대는 저쪽을 뽑는데 20, 30대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20, 30대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못하고 주식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코인이랑.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을도 주주들한테 관심이 생겼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 그래서 뭐 내년까지는 그래도 내년이 홀수해니까 코스피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천 토론은 이걸로 끝났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참고로 이거 관련해가지고 1170번 영상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언론에 보니까 분기별로 각 기업의 투자 지표, PBR, 퍼, ROE를 거래소 홈페이지에 비교 공표하는 내용도 잠겼다. 배당 상한과 배당 수익률은 연 1회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억이 돌았죠. 내가 옛날 옛적에 2006년에 퀀트 투자를 시작할 때 말이야. 제가 그때 고 ROE, 저 PBR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제 첫 퀀트 전략이었어요. 그때 백테스트는 못했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책을 보고 연구한 결과 그래, 저 PBR, 저 평가, 고 ROE, 수익성이 높은 우량주, 저평가 우량주, 이런 거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ROE는 뭐냐? 순이익을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수익성 지표이죠. 내가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나 벌었느냐.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부동산을 샀습니다. 내 10억 주고 부동산을 샀는데 근데 첫 해 거기서 월세 1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순이익이 1억이고 순자산이 10억이니까 ROE가 1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PBR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 가치 지표입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저평가되었나 고평가되었나 하는 지표이고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이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유일한 자산이 그 아파트 하나 10억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기업이 그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5억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PBR은 5 나누기 10, 그리고 0.5가 되는 겁니다. 이거만 바로 뭐가 좀 이상하죠. 아니, 부동산이 10억짜리가 있는데 저 기업이 도대체 왜 그 시가총액 5억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게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PBR이 1 이하인 기업은 이제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왜냐면 이 기업이 자산이 있는데 시가총액은 그 자산보다도 낮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기업이 뭔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만큼 기대치가 없는 거죠. 그래, 지금은 자산이 10억일지 몰라. 그러니까 자본이 10억이기는 한데 근데 걔네들 경영을 잘 못하잖아. 그게 다 말아먹고 하면은 지금 순자산은 10억이지만 그게 뭐 7억, 6억, 5억, 4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저 기업 진짜 구려. 그래서 시가총액 5억밖에 못 주겠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순자산이 예를 들면은 100억이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1000억이 훨씬 넘어가죠. 왜냐면은 엔비디아는 가진 순자산은 보잘것없다 하지만 그 순자산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잖아요.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이 성장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PBR이 제가 알기로 15인가 20인가 그럴 겁니다. 엄청 높아요. 어쨌든 한국은 지금 가진 순자산만큼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PBR이 1 이하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은 보통 ROE가 낮은 편이죠. 왜냐면 돈을 제대로 못 벌기 때문에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 시가총액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업이 PBR 또는 ROE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보면요. 여기 ROE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순이익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굉장히 좋죠. 그렇죠? 또는 순자산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순자산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배당을 한다든지 자사주 매수를 한다든지 또는 비영업 자산을 판다든지 하면 자산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ROE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PBR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순자산 같은 경우는 똑같죠. 배당, 자사주 매수, 비영업 자산 매도 등으로 자산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돈을 많이 벌면은 아무래도 시가총액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주자 가치 제고를 하게 되면은 ROE도 더 좋아지고 PBR도 높아지고 이제 순자산은 좀 낮아지고 순이익은 높아지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에서 고 ROE 저 PBR 전략의 수익률은 어떤가? 제가 또 컨터스로 한번 돌려봤죠. 2006년부터 내가 이거 했다니까. 옛날에는 HDS 들어가가지고 2000개 기업의 PBR ROE를 뽑는 생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20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가 열정이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한다. 그래서 나흘 걸쳐가지고, 막 분기 자료 뽑고 그랬거든요. 오케이, 이 기업은, 아이고야, PBR가 줄어들었네. ROE 늘었네. 하면서 나흘 동안 이걸 하면은 손이 진짜 아프거든요. 커피 페이스트를 계속 하기 때문에. 20대니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 40대 노인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컨터스가 있죠. 자, 이러면 여기 이제 가서, 자, 한국이라 이거야, 한국. 그럼 이제 모든 주식에서 이 전략을 해본다 하면은 기본 필터 아무것도 이제 안 넣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여기 PBR 클릭하고 이제 밑에 이제 ROE 클릭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트레이딩 설정에 가서 예를 들면 1000만원을 가지고 거래수 0.3% 분기별 리밸런싱. 그러니까 한마디로 ROE가 높고 PBR가 낮은 20개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한다고 치고 백테스트 클릭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한 1분 지나면은 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연봉이 수익률 22.4%, MDD 61%. 아무튼 이런 전략이에요. 이런 전략이 나오고 이 모든 거를 이제 소형주 유니버스에서 하겠다. 시가총액 하위 20%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똑같이 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제 이 필터를 클릭 누르면은 소형주 중에서도 지주사 금융주 적자기업 관리 종목 제외를 하고 똑같이 백테스트 버튼을 이제 클릭 누르면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연봉이 40%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에서 고 ROE 저 PBR 주식을 하면은 이제 연봉이 22% 벌었고 최근 20년 동안에 소형주에서 했으면 40% 정도 벌 수 있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주식이고 이게 그 소형주거든요. 근데 그래서 연봉이 40%.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고 ROE 저 PBR 전략은 자체적으로도 꽤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베스트 전략은 아니지만 나쁜 전략은 아니다. 그러나 but가 있습니다. but가 무엇인가? 조금 전에 그 전략, 연봉이 40%, 이 소형주에 대해서 고 ROE 저 PBR 전략이잖아요. 보시면은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08년에 28% 깨졌고요.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주가지수가 22% 올라가는데 이 전략은 12% 깨진 것도 있고 최근 3년 동안에도 좀 부진합니다. 물론 22년과 24년에 커스피도 전반적으로 안 좋기는 하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전략도 최근 3년 동안 부진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쿨하게 이제 50% 말아먹은 정도 있었고 코로나 때도 47% 말아먹었으며 이런 식으로 한 2년에 한 번꼴로 20% 정도 손실이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 우리가 20년 동안 전부했으면 우리가 이제 11만 %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연봉이 40%가 맞기는 맞는데 근데 이 전략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냥 중간중간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은 그래 MDD가 60% 아니다. 어쨌든 50% 넘고요. 2년에 한 번꼴로 20% 이상 깨진다. 그리고 2년 넘게 스트레스 받는 구간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2년이 200년처럼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에 절대로 몰빵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산 배분을 하고 내 주식 비중의 일부를 이 전략으로 추천하는 거를
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저기 고 ROE 저 PBR 전략을 쓰고 싶어 하면은 자산 배분을 하고 주식도 좀 사고 채권도 좀 사고 저기 실무 자산도 좀 하고 뭐 코인도 좀 하고 이제 하면서 그 주식 비중의 일부를 요 전략으로 투자하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요즘 시기는 오히려 역발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저 PBR 저 ROE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저 PBR는 이해했어. 저평가된 기업. 근데 저 ROE는 구린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가? 왜냐면은 주주 가치를 환원하라는 압박을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산은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수익성은 안 좋아. 그러면은 주주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조질 거 아니에요. 야, 좀 어떻게 좀 환원 좀 해봐. ROE 좀 높여.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자산 좀 팔고 자사 좀 매수하고 배당 좀 해 이것들아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순이익 개선하고 배당 자사 좀 매입하고 비영업 자산 매각하라 이런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의 이제 ROE도 오르고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전략도 제가 백테스팅을 해봤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제 일단 여기 보면은 이제 ROE를요. 지금 디폴트는 이제 높은 쪽 먼저 보게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ROE가 높은 기업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클릭 하위를 누르면은 ROE가 낮을수록 순위가 더 높아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그 저 PBR 저 ROE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또 이렇게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제 전체 주식이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적자 기업과 관리 종목은 빼야 되지 않느냐, 중국 기업 정도는 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면은 저 ROE 저 PBR로 가면은 막 적자 기업들이 순위가 엄청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 적자가 나면 ROE가 엄청 떨어지니까 순위가 잘 나오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도 적자 기업과 관리 종목 정도는 피하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관리 종목과 적자 기업을 제한 기업 중에서 ROE가 낮고 PBR가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참고로 이제 여기 포트 추출하면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뽑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연봉리 수익이 19%. 조금 전에 고 ROE 저 PBR 전략은 보시면은 연봉이 22%였는데 좀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22%에서 19%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는 돌려보니까 연봉이 33%. 이게 이제 저 ROE, 저 PBR 전략이잖아요. 이게 연봉이 33%인데 고 ROE로 했을 경우에는 연봉이 40%이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ROE가 구린 기업들이 저평가되었다고 투자해도 그 고 ROE 기업보다는 확실히 성과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특성상 이렇게 이 저 PBR 저 ROE 기업들이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박 때문에 얘네들이 나름대로 좀 수익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시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그냥 고 ROE 저 PBR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괜찮은 전략입니다. 2006년에 제가 이거 했다니까. 이게 언제야? 벌써 20년 전이네. 정말 추억이 돈다. 그땐 내가 몇 살이었어? 23살? 오 마이 갓. 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강화국의 초창기 전략이죠. 그리고 이거를 소형주 내에서 굴리면 수익이 좀 더 높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고 ROE 기업을 저 ROE 기업으로 대체를 한다 할 경우에는 이게 정상시에는 수익률이 좀 더 안 좋습니다. 왜냐면 ROE가 낮은 기업은 후진 기업이잖아요. 돈을 많이 못 버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에는 이런 저 ROE 기업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면 개선 가능성이 있고 압박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코스피 4000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거버넌스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뭐 사실 주가 지수가 PBR 1.5 나오는 거는 뭐 되게 뭐 무난한 거거든요.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 뭐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PBR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3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PBR가 1.5 간다라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4천 가도 버블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저는 내년 주시장이 좋다고 보거든요. 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4천까지는 몰라도 그래서 3천, 3,500 정도는 가졌으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올해는 뭐 별 볼 일 없겠지만 내년을 기대해 보시죠. 할렐루야. 네, 이 영상 굉장히 유익했죠.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